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문종으로 이어지는 적장자승계의 정점이죠.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조선 유일의 적장손, 바로 단종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정통성의 끝은 어땠을까요? 왕릉은커녕 시신을 거두는 이 하나 없어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가장 고귀하게 태어나 가장 비참하게 잊혀진 17살 소년왕.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왕을 차가운 강물로 내몰았을까요? 비극은 그가 태어나던 날부터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441년 7월 23일, 세종대왕은 손자의 탄생 소식에 너무 기뻐서 2급 이하 죄수들을 모두 사면하는 파격적인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지를 다 읽기도 전에 용산 근처의 거대한 촛불 하나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며 꺼져버립니다. 세종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급히 초를 치웠지만 이 불길한 징조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이의 어머니이자 세자빈이었던 권씨가 산용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촛불이 꺾이는 흉조 속에 세상에 나온 아이. 마치 훗날 왕위에서 추락할 그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홍희입니다. 조선 왕들은 보통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외자로 짓는 게 관례였는데 단종은 클, 홍의 햇빛 위 두 글자 이름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임을 알면서도 굳이 두 글자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왕이죠. 그는 존재 자체로 조선 왕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아버지는 문종,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적장자 왕세자의 장남, 즉 적장손으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원손이 되고 세손을 거쳐 세자가 되었고 마침내 왕이 된 인물입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이런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단종이 유일합니다. 세종대왕도 어린 손자의 총명함에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고귀한 혈통을 주었으나 그를 지켜줄 어른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자마자 사망했고 할머니 소원왕후와 할아버지 세종대왕도 단종이 너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지병으로 승하하면서 단종은 고작 12살 나이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궁궐에 홀로 남게 됩니다.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에는 이 어린 왕을 보호하고 수렴청정을 해줄 대왕대비나 대비 같은 우더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 그 빈틈을 노리고 야수의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할바마마께서 살아계셨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단종은 훗날 경복궁 자미당 난간에 기대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문종은 생전에 수양대군의 야심을 어느 정도 경계했지만 설마 친동생이 자신의 아들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형 문종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싹싹하고 충성스러운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나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는 피로 물듭니다. 계유정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철퇴로 격살하고 단종의 지지자들을 무참히 도륙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명이 넘는 신하들이 참살당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단종의 손발이 모두 잘려나간 것입니다. 어린 단종은 공포에 질린 채 숙부가 내미는 칼끝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년 뒤인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지닌 왕이 숙부의 야욕에 의해 강제로 폐위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들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은 복위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성산문에게 칼을 하사하며 지지를 보냈지만 내부의 밀고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문장에서 성산문이 상왕이 칼을 주었다고 말하는 순간 단종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수양대군, 아니 이제는 세조가 된 그에게 완벽한 명분을 준 것입니다. 상왕이 역무에 가담했다. 단종은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머나먼 유배길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는 험준한 절벽인 마치 감옥 같은 육지의 섬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려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7소년 단종은 밤마다 자기로에 올라 피를 토하듯 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 슬픈 새 궁전을 나와 외로운 그림자 푸른 산을 헤매이네. 밤이 오고 가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가고 오나 하는 끝이 없구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하는 소년의 울음소리가 영월의 밤하늘을 채웠고 이를 듣는 백성들과 시녀들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종의 주변 사람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단종을 친자식처럼 키웠던 혜빈 양씨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교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거열령을 당해 찢겨 죽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도광후가 나타나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붓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니놈이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도 요절하고 맙니다. 1457년 10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세조실록은 단종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상군이 자살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과연 그럴까요? 실록의 기록과 달리 야사와 후대의 기록들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영의정 정인지가 나서서 계속 단종을 처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세조가 이를 허락해서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약을 들고 간 금부도사 왕방현조차 차마 왕에게 약사발을 올리지 못하고 그저 단종 앞에 엎드려 통곡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세조가 내리는 사약, 즉 은사를 거부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을 하사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약을 먹지 않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사약을 거부하는 단종을 보며 머뭇거리는 사이 곁에 있던 하인이 활끈으로 단종의 목을 뒤에서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457년 10월 24일 유시, 단종의 나이 고작 17세였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어린 왕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활끈을 당긴 그 하인은 눈, 코, 입 등 7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죽음 이후의 대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실록의 기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고 차가운 물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야사에는 옥체가 빙빙 돌아다니는데 가냘프고 고운 10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조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을 내렸고 아무도 감히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월의 호장 어뭉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후한이 두려워 외면할 때 그는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는 말을 남기며 미리 준비해둔 관을 가지고 밤중에 몰래 시신을 수습합니다. 눈보라치는 밤 노루 한 마리가 앉았다가 눈을 녹인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 어린 엉을 묻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무덤조차 없이 강물에 버려져 물고기밥이 될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한 지방관리의 목숨 건 충심이 그를 구한 것입니다. 단종의 죽음 후 영월에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영월 군수들이 부임 첫날 밤에 줄줄이 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7명의 군수가 죽어나가자 아무도 영월 군수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충원이라는 담력센 인물이 자원에서 부임했는데 첫날 밤 촛불 아래 나타난 것은 곤룡포를 입은 어린 단종의 홀령이었습니다. 단종은 목을 조른 활줄이 아직 남아있어 답답하니 풀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박충원이 어문도가 만든 가묘를 찾아보니 정말로 시신의 목에 활줄이 감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이 죽은 뒤 영월 사람들은 그를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적이자 패서인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단종은 영원히 지켜주고 싶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라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태백산 신제를 통해 왕의 예우를 갖추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조용한 저항이자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에 대한 민중의 역사적 단죄였습니다. 가족들의 삶도 처참했습니다.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동대문 밖에서 염세기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82세까지 장수하며 중종시대까지 살았지만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매일 산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비로소 왕으로 복위되어 종묘에 모셔집니다.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시신에서 왕릉의 주인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영월 장릉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소나무들이 능을 향해 절을 하듯 굽어 있습니다. 특히 능 옆의 충절성은 유난히 그 기울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마치 당시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표현하듯이 혹은 죽어서도 왕을 모시려는 충신들의 넋인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시선을 거두고 인간 이용희를 바라봅니다. 그가 생을 마감한 나이는 고작 만 16세.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입니다. 한창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미래를 꿈꿨어야 할 그 어린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관의 무게는 그에게 축복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족쇄이자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핏줄로 태어났기에 오히려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했던 이 지독한 아이러니. 차가운 영월의 객사에서 홀로 공포에 떨었을 소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역사의 승패를 떠나 인간적인 연민과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천륜도, 그토록 강조하던 정통성도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슬퍼런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던 어몽도 같은 의인들이 있었기에 역사는 다시 정의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으나 가장 슬픈 생애를 살다 간 소년왕, 단종.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의 신하였다면 서슬퍼런 세조의 칼날 앞에서 혹은 모두가 외면하는 차가운 강가에서 단종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역사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